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난 시간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자이기도 한 나온 합창단원들이 원주 중앙로터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출발부터 순탄치 않은 여정이 함께하는 일행들 마음까지 무겁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제주도에 도착한 일행들의 표정은 그저 행복합니다. 도착한 첫날 그곳에서의 합창 공연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과연 무사히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는지,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제주도에서의 2박 3일간의 다함께 여행,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나온 합창단의 공연이 있을 제주학생문화원. 리허설을 마치고 관객 맞을 공연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다들 어딜 갔나 했더니 서로의 옷매무새도 챙겨주고 단원들의 긴장도 풀어주며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멋지고 예쁘게 차려입은 김에 프로필 사진까지 촬영했는데요. 이 또한 모두가 추억이 되겠죠. 분장실에서도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센터예요? 센터 아닌 센터? 센터 아닌 센터? 미모는 센터. 더 센터로 만들어줘. 짝꿍인 연주 씨도 신경을 써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단원보다 더 긴장돼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백성경 지휘자였는데요. 나온 단원들 항상 잘하죠? 오늘도 믿으시죠? 저희는 이제 무대 체질이에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공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기다리고 있음을 이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객석이 하나둘씩 메워지기 시작하고 네, 지금부터 본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리허설 때와는 달리 본 공연이 시작되자 역시 자신감을 다시 되찾은 나온 합창단원들. 관객들도 나온 합창단원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이내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 단원들의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넘치고 단원들 모두가 오히려 합창하는 이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의 짝꿍 연주 씨도 본 무대에서 열심히였는데요. 약간 컴플렉스 있어요. 여기 이 눈 때문에. 나는 정면을 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꾸 옆을 보면 저는 조금 약간 상처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 장애로 그동안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소극적이던 연주 씨가 합창을 하면서 많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마음의 정화도 되고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노래가 나오니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셈이죠. 사회복지사인 정은영 씨도 나온 합창단을 통해 차츰차츰 편견이란 벽을 깨게 되고 오로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무엇보다 이날 특별한 무대가 있었는데요. 박주연 양의 천사 같은 목소리로 나온 합창단원들의 합창에 화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장애의 비장애를 넘어 모두가 노래를 사랑하는 하나된 마음으로 합창하는 무대로 마무리했습니다. 화이팅 하라고 늘 응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합창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 이런 행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좀 더. 라온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편견 없는 세상, 차별 없는 그 세상이 제주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 모든 로타리안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더욱더 갖게 된 것에서 뜻깊고 깊은 봉사의 한 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날 누구보다 연주 씨의 마음이 궁금했는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여러 번 해왔지만 여기에서 하니까 더 뜻깊고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내일은 좀 놀아요. 좋아요. 우리 그러면은 오늘은 공연을 여기까지 했으니까 내일은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네, 좋아요. 네. 오늘 가서 푹 쉬세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다음 날 제주 애월바다를 지나 관광에 나선 라온 합창단 일행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한 공원이었는데요. 강원도와는 달리 노란 유채꽃이 활짝 피어 이미 제주도는 봄의 향연이 시작됐더라고요. 발걸음마다 예쁜 배경이 되고 사진 찍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연주 씨가 사진을 찍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주도도 혼자 여행도 이번이 처음이니 얼마나 설레겠어요. 홀로서기 느낌으로 온 첫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2박 3일 동안 저 혼자 여기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연주야 이번엔 혼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괜찮은 것 같네요. 괜찮아요? 네. 즐거워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여행을 꿈꿔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원주 중앙로터리 클럽과 여러 기관이 함께 제주도 여행에 나서게 됐는데요. 저도 그런 연주 씨의 마음을 알고 나니 조금 더 예쁘고 많이 사진을 찍어주고 싶더라고요. 비록 휠체어에 몸을 맡기긴 했지만 꽃구경을 할 수 있어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천지연 폭포. 이곳 역시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무장의 길이었는데요.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큼은 그 어느 곳이든 뛰어서라도 보고 싶을 라온 합창단 일행들입니다. 무엇보다 단원들이 타던 휠체어는 입구 매표소에서 빌려 탈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여행하는 동안 여전히 아쉬움은 남았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잘 보이지 않아 찾는 게 쉽지 않다거나 관광버스에 휠체어 탑승이 어려워 장애인들에겐 넘지 못하는 벽의 여행길이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면서 설레기도 하시고 기대도 됐지만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수월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장애인분들이 모두가 좀 편안하게 여행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여행도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주도 여행은 라온 합창단 일행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우리는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이게 바로 여행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행복했나요? 네,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고 제주도 또 오고 싶네요. 그래요. 그리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변하기를 우리 모두가 기대해봅니다.
이곳은 삼척시 도계읍의 한 교회. 평온한 겉모습과 달리 굉장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식당 안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북적. 규모도 어마어마. 아니, 지금 대체 뭘 만들고 계신 걸까요? 이게 다 뭔가요? 이게 저기 짜장 재료 볶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중국집도 아니고 교회에서 웬 짜장? 이건 무슨 조합인가요? 저희가 매달 도계 노인복지관에 생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일 봉사를 하러 오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의 관장님께서 노인들을 위해서 짜장면 봉사를 해줄 수 있으시냐고 말씀하시기에 저희가 흔쾌히 해드릴 수 있다고 해서 작년에 짜장면 봉사를 했는데 홍도가 너무 좋았기에 올해 또 다시 부탁하시기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도계 지역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라고 만드는 음식의 정체는 우리의 국민 음식 짜장면. 아니, 그런데 다시 봐도 양이 심상치 않네요.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오늘 200인분 이상. 네. 200인분? 네네. 무려 200인분. 아니, 이 정도 양을 만들려면 손도 여럿 필요할 텐데요. 인원은 충분한가요? 얼핏 보기엔 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긴 한데 말이죠. 남자들은 한 6명 정도에서 와가지고 봉사하고요. 나머지 여성 회원들이 한 10명 이상 봉사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은 남자들이 주로 하십니까? 그렇진 않고요. 주어진 일을 우리 이제 여성 회원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팔을 걷어붙인 봉사자는 20명 남짓. 그렇다면 어디 보자. 한 명당 10인분을 만든다는 말인데, 와, 만만치 않은데요. 즐겁죠. 여럿이 회원들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재밌어요. 이때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발견. 오늘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봉사활동에 무척 적극적인 분이시라네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봉사는? 저는 그때부터 남의 거 얻어먹고 살거든요. 부모 형제 없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나도 그걸 갚자면은 나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받은 만큼 베풀고 싶은 어르신의 따뜻한 배려. 봉사활동엔 남녀노소, 나이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발벗고 나선 사람들. 아니, 그런데 봉사자들만 북적북적. 짜장면 드실 어르신들은 통 안 보이네요. 어르신들은 2층에서 신나는 노래 삼매경. 흥겨운 리듬 속에 마치 노래교실 마냥 박수치고 따라하고 추임새에 목청껏 외치는 즐거운 시간. 이렇게 다 함께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 2024년 도계 장로교회 노인대학 입학식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만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선 250분의 우리 어르신들의 열정과 도전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계 노인대학 입학식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어르신들. 와, 이렇게 많은 신입생들이라니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28 청춘입니다. 아니, 그럼 아까 열심히 짜장면 봉사하시던 어르신도 혹시 학생이신가요? 노인대학에 입학한 학생 아니에요? 학생이지만은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관 생기고 그때부터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음식 준비는 거의 막바지. 와, 저거. 저 윤기 자르르한 짜장 소스 좀 보세요. 군침이 절로 도는 비주얼. 그건 그렇고 하고 많은 음식 중에 왜 하필 짜장면일까요? 그 어르신들께서 짜장면을 드시러 시내 오시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가서 짜장면 해서 드리면 너무 행복해 하시고 또다시 한 번 더 먹고 싶다고 이렇게 좀 말씀하시고 해서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이 만드는 짜장면 맛은 삼척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라는데요. 자, 이제 아낌없이 듬뿍 담고요. 짜장면에 요거 빠지면 섭섭합니다. 삶은 계란과 채 썬 오이, 그리고 디저트까지. 이 정도면 어르신들 배불리 드실 수 있겠죠? 넉넉하게 좀
준비하셨어요? 네, 보통 우리가 100명이면은 한 140명 정도 준비하거든요. 200명 정도 모이게 되면은 250명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 끝나기 무섭게 어르신들 입장. 입학식 날 먹는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게다가 소문난 짜장면인 만큼 그 넓은 식당이 금세 만석입니다. 면발 불지 않게 바로바로 내가는 것도 맛의 포인트. 와, 이 짜장면은 진짜 맛있겠다. 어우, 배고파. 나도 여기 입학을 해야 되나 어떡하지? 자, 일사천리 움직이는 봉사단원들. 그 틈에 낯익은 얼굴도 보입니다. 앞치마가 생각보다 잘 어울리시네요. 금방 가고. 우리 자유총연맹에서 봉사단에서 와서 계속 이렇게 봉사를 해주신데 너무 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제가 와서 같이 배식 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봉사의 결과는 항상 보람을 느끼는 거고요. 저 시장이지만 시장이기 이전에 봉사자로서 또 어르신들 모시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하나부터 열까지 재료 아끼지 않고 정성 가득 담아 만든 짜장면. 어떠신가요? 입에 맞으시나요? 뭐 고기도 많이 들어가고 잘 만들었네. 참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건강 챙기면서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한 그릇 뚝딱 드시니 보는 사람들도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하고 다 함께 나눠 먹으니 더욱더 맛있고 좋은 에너지가 어우러집니다. 봉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에 손이 닿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채워주시니까 우리 삼척시가 따뜻한 삼척시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봉사를 하러 오면 저희가 얻어가는 게 더 많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했을 뿐인데 너무 고맙고 맛있게 드시는 데서 항상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흔하디 흔한 짜장면 한 그릇일지 몰라도 오늘도 정성을 채워 면을 삶고 소스를 만든 자원봉사자들. 세상 그 어떤 사내 진미보다 소중한 한 끼입니다.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우리 봉사자 여러분 파이팅!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을 안겨드리고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뭉친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맛이라 자부하는 이 짜장면까지 따뜻한 밥 한 끼의 가치를 배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봉사단의 짜장면은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다원입니다. 뉴스면 뉴스, 예능이면 예능. 이렇게 본업 잘하는 남자지만 이렇게 딱 손을 잡아 이렇게. 네, 딱 잡고 올려. 어머님들 앞에선 초보 중에 초보. 최다운 아나운서와 함께 해남 봄맞이 김장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봄이 오면 분주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곳 해남에 왔는데요. 바로 해남 겨울 배추를 이용해 김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가을철에 수확한 배추를 이용해서 김장을 하지만요. 이곳 해남에서는 12월에서 1월에 수확한 해남 겨울 배추를 이용해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해남 겨울 배추와 함께하는 새봄 새김치 축제 현장 함께 가보실까요? 이른 아침부터 북적거리는 사람들. 신나는 공연에 절로 춤이 나오는 이곳은 어딜까요? 이 새봄 새김치 담기 축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농민들이 배추를 폐기를 하고 이 아픔을 뭔가를 좀 이렇게 도려내보자, 활성화시키자, 소비 촉진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제가 축제 현장을 돌아보니까 배추가 정말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네. 올해 또 몇 포기나 이렇게 김장을 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 한 2천여 포기를 지금 현재 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김치를 담아서 독거노인,
또 그리고 시설기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그리고 같이 참여한 분들과 같이 나눠 먹고 그럴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축제가 쭉 이어지면서 농민들에게 담은 소득원이 창출됐으면 쓰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같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김치를 담가볼 수가 있는 걸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제가 한번 직접 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뒤쪽에는 배추가 엄청나게 쌓여있고 어머니들 소리 되게 엄청 분주하신데요. 어머니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 축제 현장에 어떻게 지원하게 되신 걸까요? 저희는 해남군 새마을 분여에서 물레면에 이런 김치 새김치 축제가 있다고 해서 봉사하러 왔습니다. 해남 김치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죠. 저희 해남 김치는 바다와 인접하기 때문에 해풍을 맞고 자랐고 또 황토와 미네랄이 너무 풍부해서 우리 해남의 김치는 전국 어디를 가도 아마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맛있는 김치예요. 또 어머니 이렇게 김장하시는데 특별히 어머니만의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들 개개인의 비법이 다 있어도 저도 역시 절임 배추를 많이 하고 있고 김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해남의 김치는 뭐랄까 그 조미료가 안 들어가는 그야말로 자연산으로 자연 조미료로 만들어 가지고 진짜 맛있는 김치예요. 해남 김치의 비결은 바로 건강하게 자란 배추와 맛있는 양념. 그럼 이제 맛있는 김치를 담가 볼까요? 제가 살면서 김장을 처음 해보고 이렇게 위생복이랑 고무장갑도 처음 껴보는데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이상하게 힘든 것만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저는 김장 처음 해보거든요.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실 거죠? 네. 예. 그럼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이렇게 딱 손을 잡아 이렇게. 네, 딱 잡고 올려. 이렇게. 양념 이렇게 치덕치덕. 투덕. 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치덕치덕. 없이 해야지. 없이. 그래, 이거 남는 게 없어야 돼요. 그거 거 없이. 또 이렇게. 몸에 잘하네. 잘한다. 우리 총각 잘한다. 장가 가도 되겠다. 예, 우리 해남으로 장가 오신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 해봐. 여기 대가리도 발라. 대가리도. 자, 이렇게 하고 와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요렇게. 이제 양념 욕심이 많아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하고 딱 했다는. 오케이. 이렇게 딱. 브라보. 제가 이렇게 사실 김장을 처음 해봤는데 허리도 숙여야 되고 허리도 아프고 배추 이렇게 쓰다듬으니까 팔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이 김치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쉬고 있는 그때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와, 이곳에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은데 문내면 특산물 냄새도 나는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까요? 새발나무 부침개요. 새발나물 부침개요? 네. 저희 문내면에는 바다가 근처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새발나물 향이 특유하고 정말 맛있어요. 그 약간의 짭짤한 맛도 나고요. 오랫동안 이 새발나물 특산품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그 예랑리에서 나는 새발나물을 가지고 갈아서 이렇게 초록색 색깔을 내고요. 그다음에 그 새발나물을 통째로 집어넣어서 그 향긋함을 느낄 수 있게 맛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전 하나 넣고 그리고 김치 하나 넣고. 다운 아나운서, 맛이 어떤가요? 네, 이게 김치도 맛있고 전도 그 새발나물의 짭조름한 맛도 그대로 느껴지면서 조화가 끝내주네요. 분여회에서 특별히 준비한 음식으로 간단히 배를 채우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심 식사. 바로 갓 김장한 김치와 찰떡궁합, 수육인데요. 아침부터 수고한 서로를 격려하며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냅니다. 일하고 먹으니까 너무 좋죠. 꿀맛이에요, 지금. 직접 이렇게 김치 담그셨잖아요. 김치 맛은 또 어떠세요? 직접 담그시니까. 우리가 이거 엄청 양념을 많이 해가지고요. 진짜 양념이 무한대로 그냥 가지수를 넣어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지금. 우리 해남 배추가 원체 달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요, 지금.
오늘 담근 김치는 모두 기부와 나눔으로 주변 이웃에게 전달되는데요. 따뜻한 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 가득, 정성 가득 보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김치를 담갔는데 네네. 이 김치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희들이 담은 김치는 취약계층, 또 사회시설 복지, 그리고 각 마을의 기초생활수급자, 네,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 상당히 좋은 축제인데 이 축제를 통해서 바라시는 점이 혹시 또 있을까요? 저희가 해남 배추가 전국 최고잖아요. 눈비를 많이 맞고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남 배추를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5일 정도 계속 양념 준비하고 이곳 부녀회장, 우리 문내면의 부녀 회원들, 해남군 각 면의 또 회장님들, 적십자, 생활 개선의 모든 여성 회원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축제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즐거움과 맛있는 건 나눌수록 배가 되는 법. 봄을 알리는 해남의 따뜻한 소식. 달콤한 해남 배추로 웃음 가득, 따뜻한 정 가득. 해남과 함께 새봄 새김치 어떠신가요? 단종의 슬픈 삶이 깃든 오랜 역사, 그리고 사계절 수려한 경관과 더불어 지붕 없는 박물관 고을로 불리는 도시 영월에는 이색 박물관들이 가득합니다. 최근 천연기념물 곤충을 부화시켜 각광받는 곤충박물관부터 국내 최초의 기자박물관인 미디어 기자박물관까지 영월 박물관 투어를 떠나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인기리의 이색 박물관으로 각광받는 영월 곤충박물관인데요. 뭐 이렇게 많아? 오! 아니 지금 얘네 살아 있는 거죠? 어떻게? 와 되게 조그맣다. 와 아니 물방개 이거 아빠한테만 들었지 실제로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작았구나. 와. 유리창나비, 네발나비, 오. 우리 주변 곤충부터 쉽게 접하기 어려운 멸종위기 곤충에 이르기까지 3,000여 점의 곤충들을 만날 수 있죠.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곤충이 굉장히 많네요. 맞습니다. 네. 곤충박물관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곤충은 거의 다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것도 해외에 있는 그 유명한 곤충들 또 이제 생물도 있고 표본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특별한 곤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특히 이제 점점 없어지는 멸종위기종 곤충들, 뭐 장수하늘소라든지 이제 이번에 이제 비단벌레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최초로 이제 성공을 했어요. 비단벌레 증식을 아마 지금까지 한 곤충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비단벌레가. 네, 가장 아름다운 곤충인 만큼 뭐 진짜 다루기 힘들어가지고 천연기념물 496호 비단벌레. 영월군 곤충박물관에선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비단벌레 인공사육에 성공했는데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곤충도 전시하면서 아이들이 생생한 자연의 모습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너무 관람을 재밌게 하고 있어가지고 몇 학년인가요? 저 5학년이요. 이야, 돌아보니까 좀 기억에 남는 거 있던가요? 채찍거미요. 채찍거미라고요?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약간 곤충에 대한 이미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곤충의 이미지가 건드리면 죽는다. 소중히 다뤄줘야 되는 존재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네. 아이들에게 곤충의 성장은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인데요.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자연학습의 장인셈이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체험학습 와가지고 너무 신난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친구 오늘 곤충 설명도 듣고 뭐 이렇게 관람도 했잖아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사슴벌레 만진 거랑 비단벌레는 신기했어요. 혹시 우리 친구 영월에 박물관이 많다는 거 알고 있나요? 네. 혹시 가본 데 있어요? 거기 고시굴 쪽에 아프리카 박물관이랑 얼마나 좋은데요? 사진 박물관, 인도 미술 박물관. 아이들이 읊는 영월의 박물관들. 이 정도면 박물관 고을 인정이죠. 국내외 희귀한 곤충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이곳은 아이들에겐 또 다른 세상과 같겠죠. 곤충박물관을 둘러본 뒤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바로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인데요. 전국의 기자들이 기록한 현장 사진과 기자들의 흔적을 볼 수 있죠. 와, 진짜 이만한 렌즈 갖고 다녔잖아요, 기자분들. 와, 이거 들 수나 있나? 국내 최초의 기자박물관이란 명성답게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은 평생 몸담아오던 기자활동을 박물관에 보관, 전시하고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각종 미디어 장비가 가득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미디어 기자박물관이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요. 네. 전국에서 처음 듣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수집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사진 중에서도 보도 사진이라는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때 그 강의를 맡으면서 저는 학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니까 가급적 학생들에게 그 교보제라고 그래서 교육 교재를 많이 갖고 갔어요. 그때 사용했던 것들이 바로 여기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관장님께서 직접 사용하시고 그랬던 것들이 그렇죠. 대부분이 그랬고 1950년대, 60년대에 있는 것들은 선배님들이 저한테 주셔서 이곳에 보관되어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관람객분들이 오시면 네네. 관장님께서는 이 저널리즘이나 보도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죠. 특히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은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신문과 방송과 통신, 거기다 요새는 또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학습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겐 올바른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기자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요즘은 이렇게 만들어갖고 요거 드론하고 성능은 오히려 이것이 뛰어납니다.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은 동네방네 기자단이 활동 중인데요. 영월 풍경이나 소소한 지역 이야기를 찍어 신문에 기록하는 시니어 기자단이죠. 여기서 지가 움직이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위치를 연결시키는 거를 저 원리가 뭔가 하면요. 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카메라 조작과 더불어 드론 조종까지 생동감 넘치는 지역 소식을 기록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도 진행 중인데요. 제가 방금 드론 조정하시는 걸 봤는데요. 네. 아니 제가 박물관에 왔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드론 가르쳐준다 그래서 저도 드론 배우러 왔어요. 저희도 영월에서 아프리카 미술 박물관을 경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관람만 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도 하면서 주말에는 캠핑도 하고. 아니 보통 사람들이 영월이 박물관 도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고 또 각 박물관마다 특징이 있어서 영월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영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순례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은 지역사회 학교 졸업 앨범 제작, 동네방네 기자단 운영 등 지역의 다양한 재능을 나누고 있죠. 어쩜 이렇게 드론 교육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직접 하시고요. 그럼요. 그게 이제 마을 공동체를 생각하다가 특히 이제 박물관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동네방네 기자단을 만들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달라 보이지만 하나로 녹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게 뭔지를 아세요? 소통이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미디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박물관을 만들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의 존재 의미, 박물관의 존재 의미,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소통이죠. 천연기념물 곤충박물관부터 최초의 기자박물관까지
오늘도 이색 박물관들이 소통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배움의 터, 박물관 고을을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면 어떨까요? 뜨거운 불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짜장면. 이렇게 뜨거운 면을 돌판에? 닭갈비가 올라간 판이 특이한데요. 굽는 판이 다르면 맛도 다르다나 뭐라나. 돌에 어떤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육즙이 이게 고기 이게 잡고 있다니까요.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맛이 부드럽고. 뜨거운 돌판의 맛 소개합니다. 양국은 방산면, 양구 백저만큼 유명한 짜장면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뜨거운 가스불에 달궈지는 돌판. 그런데 음식이 없는데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예열을 합니다. 그냥 10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10분 이상 데펴놔야지만이 그 드실 때까지, 손님이 드실 때까지 뜨끈뜨끈하고 그런 면을 아주 따뜻한 면을 드실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곳의 또 다른 맛의 비결은 바로 수타면. 요즘 이렇게 수타로 면을 뽑는 식당은 흔치 않은데요. 봐도 신기한 수타면. 반죽한 후에 면으로 만들기까지 꼬박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처음에 반죽을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냉동을 시켜요. 냉동을 시켰다. 그걸 다시 24시간 지나면 냉장고로 옮겨서 5일에서 6일 정도 슬슬 겉에만 슬슬 녹으면서 숙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짜장 양념을 만들 차례. 뜨거운 불길 속에서 갖은 채소와 해산물이 지글지글 보글보글 익어갑니다. 화려한 손목 스냅으로 골고루 불맛을 입히는데요. 뭔가 비법 양념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 사이 다 삶아진 면. 차가운 물에서 재빨리 씻어줍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양념에 면을 넣고 한바탕 빠르게 볶아내는데요. 주문과 동시에 서서히 달궈진 돌판. 면발이 눌어붙지 않게 살짝 데친 숙주를 깔고 짜장면을 넣어줍니다. 와, 이 소리! 돌판이 데펴져가지고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짬뽕,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짬뽕 국물과 간짜장과 짜장을 조합해서 섞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짜장 친구 짬뽕. 역시 중화 요리는 손맛과 불맛으로 보기만 해도 입맛을 자극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국물이 있는 짬뽕은 돌판에 어떻게 담을지 궁금하네요. 국물이 적은 볶음 짬뽕. 자작자작하게 볶아진 양념에 삶아놓은 면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줍니다. 지글지글 소리까지 맛있는 돌판에 담아내는데요. 야, 군침 저절로 도는 비주얼.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받고 젓가락 대신 카메라를 드는 손님들. 이런 건 역시 카메라 속에 고이고이 저장해둬야겠죠? 그리고 먹기 시작하면 바닥이 보일 때까지 젓가락이 쉴 새가 없는데요. 지글지글 돌판 짜장까지 등장. 평범했던 짜장면을 돌판에 담았을 뿐인데 뭔가 특별하고 더 맛있어집니다.
맛있게 먹는 마지막 비법은 바로 밥. 남은 양념에 밥을 넣고 비빔밥인 듯 볶음밥인 듯 마무리를 해줍니다. 비주얼이 되게 보시다시피 화려하고요. 이 지글지글 소리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돌판을 달궈서 음식이 나오니까 처음에 이제 뜨거운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을 때까지 뜨거워요. 네, 그래서 계속 처음 뜨는 숟가락처럼, 처음 뜨는 젓가락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두 번째 돌맛을 찾아간 곳. 춘천을 대표하는 맛 닭갈비입니다. 손질해 놓은 닭고기에 양념을 하는데요. 다 같은 맛 같아도 닭갈비집마다 다양한 비법 양념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 20가지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특제 양념이죠. 닭하고 맞는 약초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어린이용, 또 매운 거 못 드시는 어르신들, 밑간만 한 닭갈비가 또 이렇게 나가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이 기계는 뭔가요? 돌 구이는 이렇게 잘 익고 손질이 좋아하시는데 돌 양념에 붙으면 닦기가 힘들더라고요. 손으로 닦는 것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돌을 닦는 거를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닦을까 하게 생각하고 다니다가 그 레미콘 차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차가 내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시끄러운데 이제 손님들은 좋은 의미로 자연의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죠. 반질반질한 조약돌, 돌 관리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콩기름으로 숙성시킨 조약돌에서 구워야 하지도 눌어붙지도 않습니다. 한 3개월 정도는 이렇게 제가 그 보관을 했다가 있어요. 이게 기름 같은 데다가 코팅을 시켜서 사용하거든요. 바로 갖다 사용하면 힘들어요. 식당 한쪽에선 손뜨개가 한창인 사장님 어머니. 털실로 수세미를 만들고 계십니다.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하네요. 손님들이 이제 포장해 가지시거나 이제 택배 하시면 주문하시면은 요거하고 이제 설명서를 같이 하나씩 넣어드려요. 조약돌도 주문과 동시에 예열이 필수. 돌이 뜨겁게 달궈져야 손님들이 고기 굽는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돌을 불순물도 제거하고 돌을 달궈서 나가야 고기를 금방 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열을 하는 거예요. 달궈서 나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아둔 조약돌을 예열하면서 한 번 더 닦아주고 이제 어느 정도 구울 준비가 되면 숯불과 함께 손님상으로 출격! 야, 이 소리 들리시나요? 닭고기를 올리자마자 지글지글. 조약돌로 한 번, 입맛 돋우는 소리로 또 한 번. 배고픈 손님들의 입맛에 유혹하는데요. 육즙까지 가득. 첫째는 고기를 많이 타는 걸 안들 좋아하시잖아요. 훨씬 안 타요. 이렇게만 보시면은 거의 하나도 안 타게 드실 수 있어요. 보통 숯불 닭갈비는 양념이 타거나 눌어붙어서 고기 굽는 데 꽤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정말 타지 않고 잘 구워지네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와, 이 양념이 더 들어가니까 육즙이 그냥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입에서 녹네요, 녹아, 고기가. 비법 소금에 콕 찍어 먹으면 담백한 닭고기에 풍미가 더해집니다. 이게 돌로 하니까 전혀 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탄맛도 안 나고 오히려 육즙이 강해서 입안에 먹으면 바로 육즙이 터져가지고 정말 맛있네요. 천천히 달아올라 오랫동안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돌판. 화끈한 불맛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뜨거운 맛인데요. 평범한 속에서 찾은 특별함.
그리고 오랜 시간 노력해서 얻은 주인장들의 열정이 담긴 맛입니다.